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 열릴까?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 진행 경과 지난 전편 1편에서 다뤘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요. 자국의 통화 가치 절상을 방어를 하거나 디플레 위험에 대응하거나 인플레 진작을 위해서 또는 후퇴하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푸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퇴행적으로 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2012년 7월, 이십이 2014년 6월, 그 다음에 그 해에 스웨덴, 스위스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 있었고요. 일본은 2016년 1월에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즉 상업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지불준비금 이상의 예치금에 일종의 보관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다운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즉 돈의 공급은 늘렸지만 사업 투자를 위한 돈의 수요는 늘지를 않고, 그래서 넘치는 여유 자금은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국채 등에 몰려서 예금 금리와 채권 수익률 지속적으로 하락시킨 거죠. 그래서 예금부터 마이너스가 된 후에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것이 도입할 때의 정책적 목표, 다시 말하면 경기 활성화시키고 디플레 위험 방어하고, 즉 적당한 인플레 가져오고, 이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다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별 효과 없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즉 대표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금융 완화 정책 안 하고요, 특정 국가만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한다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듯이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마이너스 국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장기적인 주가지수, 환율 등의 경제 지표를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 완화 정책, 금리를 내리니까 장기적으로 환율은 평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즉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방어한다는 그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글로벌하게 나타난 것이죠. 비교 국가의 디플레 위험은 계속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경제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가장 심하게 경제 망가졌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경제가 슬로우 다운, 즉 망가지는 겁니까? 세상은 쉴 새 없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시장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데,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패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경제적 퇴보, 즉 슬로우 다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성장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경쟁에서 밀린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혁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무르익는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시장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대적으로 독일이 쇠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밀린 결과라는 겁니다. 자동차 분야만 특정해서 예를 본다면 전기차와 완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구글 아닙니까? 이 구글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20세기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던 쟁쟁한 기업들, 지금 구판의 기름 엔진차, 기름차는 지금 공급 과잉 상태이고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차 시장에서 그 기름을 태우는 엔진 기술, 그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그 지적 그 재산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앞으로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요. 간단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기름 엔진 기술, 즉 지적 재산권이 대차대조표에 올라와 있을 텐데 이 자산 가치 그대로 유지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력 저하 현상이 금리 인하나 돈을 더 푼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돈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신성장 산업 이런 분야에는 비록 금리가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많은 거죠. 과연 어느 시장에서 이러한 신성장 산업이 지속적으로 시작되고 성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가 신성장 산업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꿈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제에는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고요. 장차 경제가 망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 취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성장할 기업의 주식은 매수 보유하고요. 망할 것 같은 주식은 공매도 후 기다리는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국가에 대해 숏 포지션이라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는 그 국가의 외환을 매도하고, 즉 그 국가에서는 달러 매수하는 것이고요. 금리 선물 매도해 뿌리거나 아니면 국채, 그 중에서도 장기채 매수 보유하는 이런 전략들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특히 지난 1년간 급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의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도 지난 1년 동안 급속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특히 독일의 경제 상태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었고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 가장 심하게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경제 전망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당분간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더 진행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도 성장률 지속적으로 지금 망가지는 중입니다. 즉 한편 한국 시장에 돈은 넘칩니다. 산업에 대한 마땅한 투자는 기피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 그거는 기껏해야 금리 내리고 돈 푸는 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런다고 신성장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는 글로벌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금리 인하, 금융 완화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즉 고비용 저효율 이거 개혁하고 사유재산을 사실상 부정하는 상속제도 개혁하고 이미 사회주의화한 노동시장 개혁하고 기업 적대시 문화 개혁하고 이런 어떤 과제가 근본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거 그대로 두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신기술로 무장한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글로벌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게 진행되었던 그 비슷하게 결국 마이너스 금리 시대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솔직히 지금 붉은 광견판 아닙니까? 그래서 롱 포지션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관해서는 저는 뭐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 포트폴리오 적어도 한국 주식 한 7개, 뭐 많을 때는 10개 종목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2개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한 종목 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 해지하기 위해서 인버스2X ETF 이렇게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왜 하이닉스인가? 이것은요, 한국 주식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주식입니다. 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더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 4차 산업혁명 성장에 함께할 글로벌 핵심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롱 포지션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롱 포지션, 즉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 예상할 때 취하는 그런 그 투자 포지션 롱 포지션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그 대표적인 게 ETF 또는 레버리지 ETF 이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이거 제가 즐겨 많이 제대로 잘 사용한 것 같은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 이후에는 이거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예. 다만 레버리지 ETF는 가령 종합지수 일시적으로 폭삭 박살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인버스 이익을 해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와 버리는 이런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한국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성, 혁신적 활력이 되살아나서 장기 전망으로 롱 포지션을 추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은 롱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숏 포지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버스 ETF라는 거죠. 인버스 ETF EX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